오늘 수업은 상하감수를 처음부터 천천히 차분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게요. 그래서 상하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상하감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어요. 삼각비. 여기서 이제 글자를 삼각하고 비하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각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돼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비라는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초등학교 때 비율 이런 거 배웠나요? B는 이렇게 얘기하지. B는 A 대 B 이렇게 씁니다. B. 그렇죠? A 대 B. 그다음에 이 B랑 관련된 게 나눗셈이 있어요. 나눗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면 A 대 B에다가 여기다가 줄을 하나 끄면 이게 나눗셈인 거야. A 나누기 B. 그다음에 얘랑 관련된 게 이제 분수가 있어요. 분수는 A 나누기 B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A 나누기 B.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누죠. 케이크 나눌 때 위에서 아래로 칼로 잘라서 나눠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같은 이제 바운더리에 있는 가족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A 대 B, A 나눌 B, B분의 A. 최종은 B분의 A 나왔지. 그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삼각비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분수형. 그래서 이런 걸 삼각비라고 했다. 근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비율이라고 불러요. 비율.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가 6학년 교과서에 보면 여기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A, B분의 A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비율을 앞에 각에 대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각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A분의 B를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누가 붙였는지 아는 사람? 이걸 이름을 붙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 명자를 써서 명명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름을 명명한다.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거를 사인 세타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각은 이제 세타는 이렇게 읽죠. 세타. 다른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명명한 사람이 누굴까? 혹시 아는 사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궁금해서 이 사인 세타는 도대체 뭐야? 이거 영어야 뭐? 이거 누가 이름을 붙였냐면 성은 오씨야, 그지?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막 이렇게 우기는데 오일러가 명명했어요. 오일러는 스위스 사람이고 스위스 화폐 이름이 아니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이황, 이이 이런 사람. 우리는 이황, 이이가 문과 출신이죠, 그죠? 글 잘 쓰고 오일러. 스위스는 보면 약간 독일과 좀 비슷한 민족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화폐 보면 오일러도 나오고 느꼬르피제인가 뭐 건축가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도 나오고. 아무튼 오일러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돼.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요렇게 읽는다. 이렇게 S자잖아요. 그나마 만들어준 거야. S자 모양으로 A분의 B 이렇게 S자 필기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읽을 때 이거를 사인이라고 한다. 즉 굳이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자면 이게 빗변인데 이걸 빗변이라 하고 얘를 높이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하자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A분의 C. A분의 C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읽지. 요렇게. 그죠? A분의 C. C 모양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 C 모양이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죠? 굳이 한다면 이건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로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고 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 거 있어. 이거 둘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탄젠트 세타로 이름을 붙였다. 탄젠트 세타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늘 설명한 걸 바탕으로 문제 선생님 조금 욕심내서 문제 만들어놨는데 삼각 비부터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미분법까지도 내가 한번 넣어봤어요. 엄청 쉬운 걸로.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미적분 특강이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미적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넣었으니까 오늘 좀 맛만 보여줄게. 그쪽은 미적분 이미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거 그대로 해보면 분모가 a분의 c고 분자가 a분의 b죠. 그러면 요 안에 거 계산해서 밑으로 가고 바깥에 거 계산해서 위로 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곱해서 이 밑으로 간다 이거를 헷갈릴 수 있잖아. 이거 곱한 게 위로 가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걸 방지해서 이렇게 한단다.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요. 이 나눗셈 가운데 글자를 막대기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된 게 나눗셈 요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c 이렇게 쓰면 돼. 나누는 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나누지 케이크를 밑에서 위로 자르는 사람 없지? 위에서 아래로 자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 나누기는 뭐야? 곱하기 역수. 그래서 곱하기 역수 이렇게 되지. 곱하기 역수. 그다음에 배우죠? 그러면 요거 분모 하니까 ac고 요 분자 하니까 ab. 그래서 a 약분되니까 c분의 b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요 ac 해가지고 이렇게 분모를 바로 간단다. 바깥에 거 곱해서 위로 가고. 자, 아무튼 c분의 b. 그럼 c분의 b를 여기서 읽어보면 t자 이렇게 쓰잖아요. 필기체로. 그러니까 이렇게 c분의 b, c분의 b. 이걸 탄젠트로 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지금? 삼각 b를 배운 거야. 삼각 함수가 아니라 삼각 b를 배운 거다. 그럼 삼각 b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 b 값이 나와. 그죠? 삼각 b 값. 특수각이라고 하면 어떤 걸 특수각이라고 하냐면 삼각자를 사보면 알겠지만 삼각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삼각자가 있고 좀 비슷하게 그려지 그죠? 이렇게 생긴 삼각자가 있지.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45도 돼 있고 여기가 90도, 여기 90도고 여기 60도 돼 있고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30도, 45도, 45도, 90도.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 차분해가지고 글씨가 차분하게 써지네. 그렇죠? 몸에 힘을 빼야지 글씨도 차분하게 써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각들을 여러분들 표를 외워야 돼. 이거 표. 나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이거 표를 못 외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왜 못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못 외워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빨간 플러스 펜으로 적어놨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잽싸게 문제집에 넘겨줬고 손바닥으로 지웠던 기억이 나요. 큰일인지 안 들켰어. 그죠? 자, 그래놓고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0도,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그러니까 요 삼각자에서 온 걸 특수각이라 한다는 거야. 이걸 제한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각이라 표현을 쓰고.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들 외워야 돼. 그래서 사인 이미 이거 선생님 나 이거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선생님 설명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로 듣냐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다 선생님이 돼요. 여러분으로. 선생님이 돼서 누구를 가르칠 때 나도 저렇게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라요. 너무 쉬운 거 한다고 오늘 수업 듣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자, 사인 0도 얼마가 되냐면 사인 0도 0이에요. 사인 0도는 0. 이거 왜 사인 0도가 0입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연결이 돼요. 함수의 그래프. 자,
삼각함수를 배우기도 전에 바로 그래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나면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x축, y축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뭘 그리냐면 단위 원 중심 반지름이 1인 단위 원 이 단위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영어로 유닛이란 말인데 어떤 한 단위 그죠? 그 개념이다 이거. 예전에 면접 문제에 해운대 뱃사장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해보라는 게 면접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 개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거의 질문 자체가 단위 원. 그러니까 단위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백사장에다가 1cm, 1cm, 1cm 되는 큐빅, 그죠? 이거를 물론 큐빅을 하나 딱 거기에 모래알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거보다 더 작은 데 해도 돼. 1mm, 1mm, 1mm 해도 되겠죠. 1mm, 1mm 모래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1에서 9이라는 부피가 되죠. 요거에 있는 모래알 개수 일일이 다 헤아리는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해운대 뱃사장의 넓이랑 그 다음에 모래가 어느 깊이까지 있냐. 그냥 가정에서 1m까지 있다. 1m까지는 모래알이 있고 그 밑에는 진흙이다. 이러면 1m까지 해가지고 그 해운대 뱃사장의 부피를 계산해서 요거에다가 이거 모래알 개수가 만약에 10,000개다. 근데 부피가 3이다. 그러면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3반기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한다는 거야. 이게 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 P의 좌표를 x, y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야. 회전한다는 거야. 얘 반지름 역시 1이겠죠. 회전했을 때 이 회전각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점의 위치를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회전각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야. P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 점에 있을 때 사인이라는 거는 방금 사인은 뭐라 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거 분의 이게 그죠? 사인이잖아.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빗변이 길이가 1이니까 1분의 얘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y좌표일 거 아니에요. 이게 y인가. 그러면 1분의 y라는 게 이 각도를 만약에 지금 세타라고 한다면 뭐 세타라 해도 되고 이걸 만약 x라고 한다면 각도를 1분의 y에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된다고? 저 삼각비에서 보면 sin x에 해당되겠지. 그죠? 1분의 y라는 게. 그래서 이게 y equal sin x가 돼요. y equal sin x. 그러니까 이 각이 커지면 1분의 이거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빗변은 계속 1로 동일한데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어디까지 높아지죠? 여기까지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그 점을 예를 들면 지금 이 각도가 한 45도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점을 여기다 찍는 거야. 여기가 45도라고 하고 그다음 요 각은 한 60도 정도 되니까 이 점을 찍는 거야. 이 각은 60도라 하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점을 찍는 거야. 여기는 30도. 그럼 0일 때는 높이가 없죠? 출발도 안 했는데, 그지? 그럼 0일 때는 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연결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까지 있다. 그럼 요 점이 찍히겠지? 요 점이 90도. 그래서 0도에서부터 해가지고 30도, 45도, 60도, 90도를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원래는 곡선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시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낮아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딱 도착하면 P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180도가 딱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P점이 이쪽으로 가면 요 밑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70도죠. 270도. P점이 여기 왔을 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360도. 이렇게. 요 그래프가 y 꼴 sin x 그래프라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단위원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밑으로 부호를. 마이너스가 방향의 반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보통 안 하고 네거티브, 뭐 파지티브 이런 말 쓰죠. 왜 마이너스 음수에 네거티브 말을 썼냐면 음자가 음흉하다 할 때 그 음자, 음침하다, 네거티브, 뭔가 부정적인 의미다 이거지. 아무튼 이렇게 가.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삼각함수 그래프 본격적으로 안 배웠는데 이 그래프가 y 꼴 지금 sin x 그래프를 하나 그린 거야. 그럼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어디까지? 이 90도까지를 기억해서 요걸 하나 기억을 한단 말이야. 요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 뭔지 몰라도 사인은 올라가는구나. 경사 생각합니다. 사인, 빗변, 경사 이런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좀 해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경사, 뭔가 경사를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값이 점점점 커지는구나. 어떻게? 0에서부터 얼마까지? 1까지 커지는구나. 0에서부터 1까지 쭉 커진다 이거. 근데 어떻게 커지느냐 하면 이제 이게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따지니까 1도 2분의 루트 4라고 해도 돼요. 그럼 2분의 1도 루트를 씌워서 2분의 루트 1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외우기 쉽죠?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는 거야. 그럼 사인 그래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걸로 그리는 것보다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코사인 그래프는 x고 y고 o인데 얘를 갖다가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코라고 하죠. 코. 그래서 소도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끌고 가죠.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더라. 사람도 그 성경 주님 말씀에서 나왔다. 그 안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갔대 강제로. 옛날에 2000년 전에 코에 이렇게 예를 들면 낚싯줄 같은 것로 귀걸이 뚫듯이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끌고 가면 버티면 코가 찢어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코 끼었다 이러지. 사인 그래프의 코가 요거라고 했을 때 얘를 잡고서 끌고 가는 거 어디로? 마이너스 90도만큼. 그러니까 N쪽으로 이렇게 얘를 끌고 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90도 되게끔.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대로 끌고 간 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270도가 되겠죠. 360도에서 끌고 왔으니까. 그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 그래프 이름이 뭐라고? 코가 끼었으니까 코사인 이렇게 외우라고. 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코를 끌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그러면 얘를 이제 마저 360도까지 그리고 싶어. 그럼 여기 그리면 되겠죠. 여기 이제 360도가 될 거고 여기는 뭐 0도. 그러면 0도에서만 그리면 그래프가 요거죠, 요거.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역시 여기는 그대로 1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270도. 코사인 그래프 이해되죠? 사인 그래프를 코를 잡고서 90도만큼 좌측으로 N쪽으로 끌고 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때는 이 부분이다. 이거. 0에서 90도까지 요것만 집중해서 보자는 거야. 0에서 90도까지.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 뭔가 코 끼어가지고 점점 작은 건도 낮아지고 점점 이게 떨어진다 값이.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요거 거꾸로 쓰면 돼요. 거꾸로. 어떻게? 1을 먼저 쓰고 1에서부터 0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사인 값에 반대로 보면 1이고 요걸 여기 쓰겠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0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겠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저 삼각비 특수각에 해당하는 값 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구구단인 거예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선생님 사인 90도가 얼마였죠? 사인 30도가 얼마였죠? 이렇게 자꾸 묻는 학생이 있어. 문제 풀 때.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등학교 때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요즘 안 그러나?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우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교실 청소 다 시키지 선생님이. 요즘 안 그러지. 예전엔 그랬어요. 교실 청소 다 시키고 청소 대장이 강한 선생님한테 보고하면 선생님이 검사한 다음에 어떤 걸 검사해요? 구구단을 물어보는 거야. 자, 3단. 청소하면서 구구단을 외웠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3단 통과한 사람만 집에 보내주는 거야. 통과 못한 사람은 다음날 또 청소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지. 선생님들은 그랬어. 나는 그 구구단만 외우고 축구 선수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내가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는데 구구단까지 외운 게 정말 다행이야. 구구단 딱 끝나고 내 축구 선수였거든. 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축구부가 창단된다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 운동장에 전교생 다 나오라더니 축구공 10개를 던져주면서 조례대 위에서 딱 코치가 위에서 쳐다보면서 10개를 던져주고 놀으라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공 갖고 막 노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메시였어 그 당시에. 공을 갖고 애들 다 제끼고 골대에 골 넣고 막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코치가 딱 보는 거야. 타고난 애를 보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막 부르는 거야. 뭐 이게 헛발질한 거네. 개발하는 애들은 전부 다 야 나가 너 나가 막 이러더라고. 조례대에서. 다 나가니까 결국 몇 명 정도 남냐면 한 30명 정도 남게 돼. 그러더니 이제 중간 그러더니 30명 전부 다 교장실로 와 이러더니 유니폼 하나씩 다 주면서 축구부 창단했대. 이게 축구부 된 거야 선생님. 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축구 선수가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 심정은 뭐였다?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재밌다 이거였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구구단이라도 외우고 축구부 한 게 참만 다행이야. 그때 구구단 안 외웠으면 지금 서슨을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구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거 그대로 읽는다.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읽으면 이거분이 이거니까 1분의 0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되지 이렇게. 이게 이거니까. 그럼 1분의 0이니까 0. 그죠? 근데 이거분이 이거는 루트 약분되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 이거 똑같으니까 다 약분되니까 1. 얘는 약분되니까 1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0분의 1은 뭐냐면 이거 무한대야. 무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관계를 무한대 사람한테 나누어 주면 각각 가져가는 몫이 거의 없지. 0에 가까워져. 이거 이꼬르를 쓰지 않고 하살표를 써요.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컨셉.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꼴 쓰면 안 되고 1을 무한대한테 나눠준다. 그럼 나눠주면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거 둘이 차례를 바꾸면 1 나누기 0은 뭐에 가까워진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한대. 이제 조금 다 외워졌어. 외워졌죠?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이제 이거 못 외운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남아서 이제 청소하고 여기 청소 다 하고 정리하고 검사 받고 그런 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싫어하지, 그지? 자, 사인 그래프 자연스럽게 대충 형태 알아줬죠? 코사인 그래프 콕 끼워가지고 끌고 가면 된다. 자, 그럼 뭐만 하나 더 할까? 상관없이 그래프 하나 더 할게요. 탄젠트 그래프. 자, 탄젠트 그래프는 좀 달라. 이게 x고 이제 y고 5인데 이 단위원이 이렇게 있겠지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p점이 딱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직각을 내리면 이 각도를 x를 했을 때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잖아요. 그런데 얘도 1이 아니고 길이가 얘도 1이 아니지. 그치? 우리가 지금 1분의 뭐 해야지 분모를 안 생략하니까 간편해지는데 이것도 1이 아니고 이것도 1이 아니니까 얘가 1이 되게끔 좀 더 연장하면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인가. 그럼 얘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연장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얘가 y 이렇게 되겠지. 1분의 y. 그쵸? 자, 이랬을 때 1분의 y 했을 때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뭐냐면 이 원에 대한 접선이 돼요. 접선. 그죠? 접하는 거지. 접할 때 우리가 수직으로 접한다 하잖아. 이 점이 접점이 되고 이거를 접선이라고 하는데 접선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탄젠트 라인이라고 해요. 탄젠트 라인. 그러니까 탄젠트가 여기서 왔구나. 기억한 거야. 그래서 대충 지금 이 값이 45도 정도 돼 보인다고 생각하면 45도일 때 이 값이 여기 찍히는 것처럼 여기 45도일 때. 그리고 이 높이가 지금 1에 해당되니까 얘도 1이지. 그래서 여기가 1인가.
45도일 때 탄젠트 45도일 때 아까 여기 1이었죠.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점을 이제 요거보다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탄젠트 하면 요 값이 찍히겠지. 이게 뭐 한 30도 정도 된다 할까? 그림이 좀 이상하네. 자, 요렇게. 이게 이렇게 점을 딱 찍어가요. 이렇게. 비율은 좀 안 맞는데 그냥 이렇게 점 찍었다 사요. 0일 때는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갈 거란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계속 가. 어디까지 가? 60도일 때는 이게 연장되면 이렇게 가겠죠. 60도일 때 이 값이 여기 찍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90도일 때는 어때요? 90도일 때는 이게 안 만나지. 평행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90도일 때는 뭐가 생기냐면 90도일 때는 정근선의 개념이 생긴 거야. 얘가 계속 이게 가는가? 우주로 가는 거 우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만나지 않아.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무한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 90도일 때 요 선이 뭐냐면 이름이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해가지고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점 근접하는 선. 혹시 점근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야. 둘 다. 점근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봐요. 점근선. 에신노트인가 그래. 에신노트. 에신토트인가? 노트가 아니고 에신토트인가? 에신토트인가? 하여튼 점근선 찾아봐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옛날 보글보글이었는데 봉내가 점프 딱 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나타나지.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면 여기서 다시 나타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180도. 그 다음 다시 또 이렇게 가죠. 여기는 270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다시 여기서 점프 하다 보면 뿅 하면 여기서 튀어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360도. 그래서 요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한 사이클을 다 그린다. 한 사이클 더 되지 사실. 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 여기지 여기. 그래서 이 180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해요. 한 주기. 180도가 되면 다시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다 이거. 자, 얘는 사인 그래프는 얘가 주기지. 360도. 코사인도 똑같겠지. 얘. 코사인은 내가 그냥 강북 살다가 강남에 콕 뛰어서 여기 온 거야, 그지? 그냥 똑같아요. 이사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애가 그냥 이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접선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심오한 그래프는 사실은 탄젠트 그래프예요. 탄젠트 그래프 좀 독특하지. 그래서 요 상하함수 그래프 값을 알아야 되고, 사인과 코사인은 다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탄젠트는 위를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없어. 무한대. 최소값도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없어. 상향과 하향이 없이 상한, 하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삼각 B, 그 다음에 특수각의 삼각 B 값,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인데 어디 갔어? 승재 어디 갔나? 승재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사실은 승재가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톡방에다가 해주세요 내가 해주는데 지금 이게 녹화하니까 이거 보고 하면 된다는 생각하고 화장실을 간 것 같은데, 이 칠판 한바닥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중학생 3학년 학생을 가르친다는 생각하에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지금 수업하잖아요, 그죠? 이거 수업하려고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거 외우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백지 하나 꺼내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이걸 다 쓸 줄 알면 상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거 알겠지? 이게 된 상황에서 이제 삼각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 뭐 이런 걸 풀어나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 이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삼각 방정식이라든가 삼각 부등식은 삼각 함수를 먼저 배우고 나서 하거든. 그러면 그래요. 삼각 함수를 배우고 나서 왜 보통은 우리 방정식 부등식 먼저 배우고 삼각 함수를 배우잖아. 근데 유독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삼각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배워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지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삼각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1이래요. 그래 놓고 x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이걸 하는 거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릿속에 풀지 당연히. 근데 난 머리가 안 되니까 이거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떻게? 여기다가 y가 붙여서 y 꼴 sin x 그래프를 0도에서 360도까지 그리라는 거야. 그러면 y 꼴 sin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여기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신용카드 뒷면에 사인하라고 하면 이거 그려봐. 내 신용카드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제할 때 이거 탁 냈더니 20년 동안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딱 한 번 어떤 알바생이 딱 보더니 사인을 보통 이거 확인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이걸 딱 확인하고 사인 그래프네요 딱 이러는 거야. 여학생인데 알바 대학생 여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너 수학 잘하는구나 딱 이랬어. 사인 그래프. 그렇죠? 이거 연습해야 돼. 이렇게 수없이. 그러면 요거의 값이 1이고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어디까지 그리는가? 0에서 여기 이꼴까지 넣을게. 0에서부터 360도까지. 0에서부터 360도까지 넣었다는 거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얘가 y면 얘 이꼴이니까 얘도 y일 거 아니야. 얘도 y. 그래서 y꼴 2분의 1을 긋는 거야. y꼴 2분의 1은 y값이 2분의 1이면서 x축하고 나란히 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1이니까 2분의 1이 이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란히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쭉. 이게 y꼴 2분의 1 그래프겠죠. 얘는 y꼴 sin x 그래프. 그럼 여기서 이 꼴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교점이라는 거야. 교점. 교점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생기잖아. 그럼 요 값을 알아야 되고 요 값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 값은 뭐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암기한 거야. 아까 구구단 외운 거야. 자,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30도가 되는 거예요. 30도. 그럼 x 하나 찾았어. x는 30도 이게 답이야. 이 방정식은 x 값 구하는 건데 이거의 x 값을 찾았어. 지금 30 하나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뭐로 찾냐면 이 그래프의 성질로 찾는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완벽하게 대칭 형태야. 이 센터 얘가 이제 90도겠지.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야. 그럼 요 값이 몇 도냐면 180도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요만큼 간 게 지금 30도라는 거잖아. 그럼 요만큼 간 것도 30도로 간 거야.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간 거고 얘는 왼쪽으로 간 거지. 그럼 시작점이 얼마? 180도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80도에서 왼쪽으로 가면 빼긴 거야. 얼마만큼? 30도만큼. 그래서 180도에서 30도를 빼니까 150도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x값 찾았어. 150도.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삼각 방정식을 푸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버전업된 문제가 이런 거야. 자, sin x가 5분의 1이래. 0도에서부터 x까지 범위는 역시 0에서부터 360도. 이거의 x값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문제는 풀 줄 알면서 이 문제는 못 풀어.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거의 약간의 응용력인데 이 답이 얼마일까요?
답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 얼마? 합하면 돼. 이거 두 개 합하면 돼. 답은 180도야. 그치? 선생님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인데 어떻게 값이 얘랑 똑같아요? 이 x 값이 30도, 150도라는 뜻이 아니야. 합이 180도라는 거야. 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될 거야.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5분의 1이니까 뭔지 몰라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y = 5분의 1.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뭔지 몰라.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지? 그럼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하자 이거. 그럼 요 값은 얼마일 것 같냐 이거. 요 180도에서 n쪽으로 간 거잖아. 이렇게. 얼마만큼? 이 세타만큼. 그러니까 요 값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180도 마이너스 세타하고 이 세타가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야. 합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없어질 거니까 이거의 합을 구하라면 세타 더하기 180도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답은 항상 180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용하는 학생이 푸는 문제지. 이걸 보고서 선생님 사인 몇 도가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낸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모르는 함수 특수각이 아닌 각이 나오더라도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예를 든 거고 여기에 이제 무수히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면서 응용되는 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공부하기 바래요. 됐지?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지? x 범위 구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x 범위 구하는 문제로 둔갑시키면 똑같은 거 아닌가? sin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범위인데 이걸 구하라 이러면 삼각 부등식 문제는 부등식은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겠지. 일단 삼각 방정식 부등식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1이야. 얘를 y라고 해서 y = sin x 그래프 그렸고 얘를 y라고 하면 y =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끄어서 간다는 거야. 이게 y = 2분의 1. 그럼 여기 만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아까는 저기 방정식은 이 꼴이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했는데 부등식은 x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인 그래프가 y = 2분의 1보다 더 크다. 즉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냐를 묻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지. 얘가 위에 있는 거지 지금. 그럼 그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삼각 부등식 문제를 내면 삼각 방정식은 자동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 한 수 위인 거지. 방정식 문제보다는. 그럼 얘는 얼마냐면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30도. 아까 이거 30도랬지. 그럼 이거는 뭐야? 180도에서 30도 빼니까 150도겠지. 그러면 요 범위는 뭐냐면 30도보다 크거나 여기 이 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꼴 넣어주면 돼. 15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 부등식은 범위 구하는 거고 삼각 방정식은 x 각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 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이런 거 했어요. 지금 기초 두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활용이야. 전부 다 활용이고 그 활용의 연장선상에 이제 덧셈 정리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 맛을 보여주고 문제 같이 풀어주면서 할 테니까 해봅시다. 자, 보면 삼각 함수에서 어떤 나머지 전부 다 이제 활용이라고 보면 돼. 활용 부분인데 삼각함수 활용 부분인데
이 하는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각. 1번이 나오는 게 각. 각이 뭐냐면 각은 두 가지가 있지. 60분법이 있고 그다음에 호도법이 있어. 60분법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고조선인가? 고조선 아니지. 고조선은 기원전 2300 몇 년이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쪽이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거기에 지구라트 뭐 이런 거 나오고 피라미드보다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지구라트지.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분법.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 태양이 1년에 360일이 지나면 제자리에 온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그때 360일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몇 도를 도는 거지 이 각도가? 360도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360도. 근데 참 웃긴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양의 방향으로 약속을 써 얘네들이. 지금 시계는 이렇게 돌잖아, 그지? 시계는 요 도는 거에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도는 걸 360도. 이렇게 도는 게 지금 보면 잘 생각해보면 200m, 400m 운동장 트랙도 이렇게 돌지. 지구도 태양을 이렇게 돌지. 달도 지구를 이렇게 돌아. 다 이렇게 돌아. 이런 걸 얘네들이 몇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예전에 교수님한테 이 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너는 옛날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람보다 멍청하다는 가정하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거든. 옛날 사람들 어떻게 피라미드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거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질문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또 하나 질문은 상대성 이론들으로 가가지고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사과는 지구에 떨어지는데 달은 왜 지구에 안 떨어집니까? 이 질문했어. 그때 교수님이 나 한참 쳐다보더니 떨어져 이러더라고.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떨어진다고 잘 생각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멘붕이 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했어. 달이 지구에 안 떨어진다 왜 떨어진다고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근데 교수님 수업하다 깜짝 놀라고 애들도 다 놀래고 왜 그러냐 그래서 깨달았다 이거야. 유레카. 달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죠 지금. 봐봐 지금 뭐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아하 이런 표정이 아니야. 전부 다 뭔 생뚱맞는 소리야. 달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과는 지구에 떨어지잖아. 이것도 던지면 떨어지잖아. 근데 왜 달은 지구에 안 떨어집니까? 만유인력에 의하면 떨어져야 되잖아. 지금 이 방에는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갑자기 왜 딴소리를 하나 이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달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어.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멘붕 와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달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할까? 자, 60분법은 이게 360도를 얘기하던 때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60도가 되면 이게 뭐지? 1시간이 되지. 그지? 그래서 60도가 되면 1시간. 그러니까 60초가 되면 1분, 뭐 1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건 냅둡시다. 이게 60분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360도 표현을 했지. 그게 다 여기서 온 거고 호도법은 이 도자 할 때 각도지. 각을 호칭하는 방법인데 얘는 단위가 얘는 60분법은 단위가 도인데 얘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이렇게 쓰지. 라디안. 그래서 호도법인데 각을 호칭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몇천 년 동안 썼던 방법인데 우리가 숫자가 실수라는 게 무수히 많은데 숫자를 0에서부터 360도에 딱 가둬놓고 돌면 계속 360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하지. 자유로움이 없지.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한 게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이렇게 가둬놨다고 하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실수 전체로 확장시킨 거야. 수를. 실수 전체로.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유롭지. 그래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그럼 어떻게 발전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미국 가려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가서 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60분법 이렇게 바꾼다는가. 그죠? 그래서 바꾸는데 얘를 바꾸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지금 1달러가 1,400원인가? 그러면 우리 1달러 내가 받으려면 1,400원을 줘야지 이제 1달러 줄 거 아니야. 이것처럼 이렇게 뭔가 비율 관계가 서로 성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던가.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길이만큼 얘가 갔을 때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이 호의 길이 L이 R이 될 때까지 갔을 때의 각도, 이 각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거야. 1라디안의 정의가 뭐라고?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호로 갔을 때의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럼 1라디안이 어느 정도 각이 될까? 1라디안이란 각이 대충 몇 도 정도 되냐면 굉장히 큰 각이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57도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감을 갖고 있습니다.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된다. 그죠? 됐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해가지고 얘 이제 비율 관계를 하겠지. 반지름 이렇게 반바퀴를 돌면 반바퀴를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반지름만큼 반원만큼 이렇게 돌면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지. 원둘레가 2파이 R이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야. 파이 R 갔을 때 이 각도가 몇 도지? 180도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가 180도야. 맞죠? 그러면 이게 R만큼 갔을 때가 1라디안이면 180도 갔을 때가 파이 R이니까 이 180도하고 뭐가 같아지냐면 파이가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의 그겁니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는 원주율이래가 3.14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돼.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 해야 돼. 오해 없게 하려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은 3.14. 3.14는 뭐냐? 원주율. 이 원주율과 이건 좀 다른 1라디안이라고 해야 돼. 파이 라디안 180도. 이랬을 때 이 파이를 여기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이가 나눠주면 뭐가 남지? 1라디안만 남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파이가 떨어져 나오면 여기 라디안이란 붙일 필요 없지. 왜냐하면 라디안 여기다 놔두고 지 파이만 나눴잖아. 그럼 이건 이때 말하는 파이는 3.14야. 선생님 파이가 3.14 아니라며요. 잘 들어야 돼. 파이는 3.14야. 파이 라디안이 3.14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파이로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180도를 3.14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그거의 값이 대충 57도가 된다는 얘기야. 대충 봐봐. 3을 나누면 60이지. 3분의 180. 60인데 좀 더 0.14 더 있는 걸 나누니까 이게 약 57도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구구단이야.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된다? 0도일 때는 얼마? 0라디안. 이쪽은 전부 다 라디안이야. 0라디안. 30도일 때는 얼마? 63빌딩이 생각나야 돼. 63빌딩. 자, 63빌딩 있죠. 여의도에. 그 63빌딩이 60층이야? 63층이야?
63빌딩 가봐요. 60층이야. 근데 왜 63빌딩입니까? 위로 60층, 지하 3층까지 했어요. 그래서 63빌딩이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이런 거 막 조사하고 이런 거 내 자신이 진짜 좀 웃기긴 한데 63빌딩은 알겠죠? 그래서 6하고 3을 분리해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서 30도 보면 뭐가 생각나? 6이 생각난다. 6분의 파이라는 데 알겠죠? 45도는 사사 스승과 사사한다. 4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63빌딩이야. 3분의 파이. 이렇게 딱 이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됐죠? 이게 외워야 돼요. 연예인 이름 중에 2파이라는 연예인이 있어? 2파이. 없지? 누가 혹시 여기에 자기 집안에 기획사하면 연예인 이름 2파이라고 떠나. 2파이. 성이 이시고 이름이 파이. 360도. 연예인은 360도 돌려가면서 얼굴을 봤을 때 다 모난 데가 없이 이뻐야 되고 뭐 잘생겨야 되고 360일 내도록 인기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예인 이름으로 2파이였던 2파이가 360도 이렇게 딱 머릿속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환전할 때 1달러는 1,400원 이러듯이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각도가 나왔어. 예를 들면 75도야. 75도는 어떻게 바꾸지? 라디안으로? 그거를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일단 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80도를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파이 라디안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도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약분하면 그게 라디안이 되는 거야, 라디안이. 몇 도의 라디안이 될까? 이거 약분하면 되지, 이제. 5로 약분하면 5, 1, 5, 5, 25. 5로 하면 5, 3, 15, 5, 6, 30. 또 3으로 약분되네. 3, 5, 15, 12. 그러면 12분의 5, 그 다음에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파이가 있어요. 12분의 5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만약에 5분의 2파이 라디안이다. 얘는 그러면 도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이 파이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이 파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과 180도는 같은 놈이니까 요거 두 개 약분하면 1을 곱한 거잖아. 주어진 식에 1 곱하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 약분되고 얘 약분하면 5, 3, 15, 5, 6, 30, 36도하고 1을 곱하니까 이게 72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상하함수의 활용 중에 각에 대한 활용을 했어요.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요 이어서 이제 할게요. 잠깐만 끊어주시고 잠깐 쉬어요. 지금 이제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